후백제 말기, 호족 공직은 갑자기 고려 왕건에게 귀부한다. 왕실의 사치가 도를 넘었다는 이유? 그런데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후백제 왕실은 왜 이렇게 사치스러웠고 공직은 왜 견훤을 배신했을까? 오늘은 후백제 왕실의 비밀과 호족 공직의 배신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책사풍 후에 하룻밤에 읽는 후삼국실록 공직의 뒤통수 편 시작합니다. 1장 후백제 해외 명품 중독. 여러분, 후백제 왕실이 5월 제품으로 뒤덮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견훤은 중국 남방의 강국 5월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견훤은 5월과 교역하며 화려한 비단, 도자기를 들여왔습니다. 심지어 궁궐도 메이드 인 5월 제품으로 장식되었죠. 왕건은 유교의 덕을 닦는다며 절제했지만 견훤은 그야말로 해외 명품 쇼핑 중독. 이 사실을 고려사 공직전 기록과 삼국사기의 견훤의 후당 5월 조공 관련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지방 호족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직. 그도 한때는 견훤의 충신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지방 호족이었고 지방 다이묘처럼 자기 성을 다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실이 사치에 빠지고 중앙 귀족들만 해외 명품을 독점하며 호족과 은민들에게는 세금과 군역만 강요한다. 공직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공직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읍 장군, 즉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독립적인 호족이었죠. 실제로 고려사의 공직 열전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지 옌산 메이구른自由有用略 신로모 웨이번 이장준. 공직은 연산 매곡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용맹하였고 신라말 본읍의 장군이 되었다. 즉 공직은 신라 말부터 이미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처럼 자기 성을 다스리고 군사력까지 갖춘 실력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후백제 왕실을 보니 중앙 귀족들은 5월에서 들여온 명품만 걸치고 지방 호족들은 계속 세금과 군역을 짊어져야 했던 겁니다. 이건 뭔가 불공평하죠? 왕건은 유교적 덕을 닦고 백성을 위한다지만 견훤은 호족들에게 무리한 징병과 세금만 걷고 있다. 내가 고려로 가야겠군. 공직은 견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왕건에게 투항합니다. 공직의 배신 소식을 들은 견훤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떠났구나 하고 넘어갔을까요? 천만에 견훤은 이미 수도 완산주에 있던 인질들인 공직의 가족을 데려와서 그들의 넓적다리 근육을 불로 지져서 끊어버립니다. 왕건이 호족 배신자의 일가족을 모조리 죽였다면 견훤은 살아서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공직이 떠난 선급 매곡성과 이웃한 일모산 군현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성은 난공불락. 결국 함락시키지 못했죠. 공직이 왕건에게 항복한 건 서기 932년 음력 6월 15일 병인일이었습니다. 왕건은 대략 한 달 후 매곡성을 계속 괴롭히는 일모산 성을 친히 정벌하고 태자 왕무는 북방 변경을 순시하게 합니다. 아마도 발해 멸망 후 흑수말 갈족과 발해 유민들의 동향, 그리고 거란의 침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일모산성을 정벌한 왕건이 수도로 돌아가자 932년 9월에서 10월 사이 후백제는 수군으로 고려 수도 송각을 기습 상륙 공격해 엄청나게 약탈하고 하마터면 왕건이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 틈을 타 후백제는 일모산 성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공직은 왕건에게 부탁해 자신에게 매곡성을 방비하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왕건은 허락합니다. 공직 덕분인지 아니면 왕건 휘하 장수들의 끈질김 덕분인지 결국 일모산 성은 다시 고려의 것이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모두 서기 932년 한 해 동안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왕건이 마한 고구려와 변한 백제와 진한 신라의 난세를 통일하기 4년 전이었습니다. 신라하대, 잠깐. 신라하대는 통일 신라 말 후 삼국 시대를 전문적으로 부르는 한국 사학자들의 용어입니다. 자, 최치원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당나라 태사시중, 타이시시종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구려를 마한, 백제를 변한, 신라를 진한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마한과 고구려가 서로 피가 섞이고 변한, 가라와 백제가 서로 피가 섞이고 신라가 진한의 후예라는 인식이 있던 듯합니다. 이 사실이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적혀 있습니다. 고구려는 마한, 백제는 변한, 신라는 진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각각 독립된 나라로 보지만 최치원의 기록을 보면 삼국이 더 오래된 부족 연맹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삼국이 정립하기 전 한반도에는 세 개의 큰 부족 연맹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한, 변한, 진한입니다. 먼저 마한과 고구려. 마한은 한반도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부족 연맹이었지만 일부 세력은 북쪽으로 이동해 고구려와 연관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제의 건국시조라는 비류, 온조 두 형제의 설화는 뭔가 그런 것을 암시해주지 않을까요? 다음은 변한과 백제. 변한은 경상남도와 더 멀게는 전라남도 순천 지역에 이르기까지 성장했을 것이고, 변한 연맹은 후에 서기 3세기 후반에서 말기쯤 임나 가라, 즉 가야 연맹으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변한의 일부 세력은 백제로 흡수되면서 백제의 문화와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치원이 백제를 변한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리고 진한과 신라, 진한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족 연맹이었고 이 지역에서 성장한 세력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신라의 왕족인 박씨, 석씨, 김씨 가문은 모두 진한 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죠. 왕건이 한 것은 단순히 고구려, 백제를 사칭하는 통일 신라의 지방, 호족들의 분열의 봉합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마한 고구려 혼혈, 변한 백제의 혼혈, 그리고 진한의 후손 신라인들이 후삼국 시대의 혼란을 맞이해 분열한 것을 왕건이 재통합한 것일까요? 전 후자라고 봅니다. 즉, 한반도의 경기도, 충청도 지역은 고구려 더 멀게는 고조선 시절에 이르기까지 북방 지역과 뭔가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그것이 마한 고구려라는 관념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변한 백제, 진한 신라는 이미 앞서 말했다시피 그렇게 부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건의 고려, 군계의 후고구려는 단지 고구려를 사칭한 것일 뿐 고려는 신라가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고로 고구려는 한국사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너무 수박 겉핥기로 성급하게 해석한 것이 아닐까요? 역사는 이렇게 파면 팔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는 우물과도 같습니다. 책사풍 후 역사 스페셜. 오늘 우리는 통일 신라 말 본읍 장군이라는 일본 사무라이 다이묘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과 후삼국 시대의 치열한 배신과 전쟁의 역사,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깊은 종족적 비밀의 역사, 마한 고구려, 변한 백제, 진한 신라에 이르기까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제작하면 제작할수록 영상 제작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추가해야 할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다 보니 이거 너무 시간 끌다간 계속 부피만 커질 것 같아 급히 올려봅니다. 졸속스러운 제작이 아닌가 새삼 반성해보며 이 영상을 나중에 더 보충된 리마스터 버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